그래서 다음에 발표해 주실 자율형 선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임도영 박사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이제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정말 그 배를 움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을 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실제 운항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맞는 기술일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로 최근에 세상에 이제 모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무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전 세계 자율항 선박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버전이 1.0,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3.0 버전까지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아피커스의 임도영 대표님께서 선박 자율항 솔루션 상용에 대한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임 대표님은 현대중공업에 조인을 하셨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조선항에서 디지털 연구센터장도 했고 자율항 연구실장을 한 다음에 벤처기업인 아비커스를 창업을 해서 우리 그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항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그 운항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한 지금 300카피 정도가 셀링이 돼서 요즘에 아비커스가 아마 여러분의 향후에 주식 투자할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핫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임도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임 박사님. 네, 사장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아비커스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 하드웨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자율운항 솔루션이 되려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유기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고,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솔루션 현황, 그리고 이제 계속 무인선, 자율운항 하면 무인선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무인선까지 가려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는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비스십입니다. IMO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수중에 다니는 배는 고려 안 하고 서비스십만 고려를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IMO에서 디그리를 1, 2, 3, 4로 이제 그 처음에 규정 작업을 할 때 이렇게 4단계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는 진짜 디시전 서포트만 하는 시스템, 2단계는 제어를 도와주기는 하는데 사람이 배에 타야 됩니다. 타야 되고,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는 사람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솔루션 2단계. 3단계, 4단계는 배에 사람이 안 타는 겁니다. 근데 3단계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4단계는 진짜 사람이 개입이 없는 풀리 오토노머스십. 그래서 저희가 무인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3단계, 4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 대한 어떤 정의는 IMO에서 다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격하고 오토노미하고 좀 섞여가지고 좀 개념이 헷갈린다 해가지고 이 단계는 바꾸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정의하는 1, 2, 3, 4단계를 저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항해 보조 시스템입니다. 무인선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일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선까지 지향을 하지만 자동차 에이다스처럼 항해를 도와주는 시스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제어를 도와주지만 언제든 항해사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왜 자율운항 선박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냐? 육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 기술을 당연히 해상으로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사람이 견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해상 사고의 80%가 인적 과실에 의한 거다. 그래서 다행히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다. 그럼 해상 사고는 20%만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 항해사가 20%가 부족해진답니다. 다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은 배를 안 타야 되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도 선원인데요. 선원 출신인데 해양대 졸업하고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한 번도 육상에 못 내렸어요. 첫 항자 마치고 나서 바로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배를 잘 안 타고 항해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향이라든 선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화,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자동화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경쟁 운항, 차 정속으로 달리는 거하고 과속하는 거하고 기름값 차이 많이 납니다. 저랑 와이프랑 부산까지 서울에서 운전을 하면 연료비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 저감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저희 실제로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태평양 횡단 하니까 완전 자율로 하니까 한 연료 5%, 7% 정도 저감하는 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자율운항 선박이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산업계에 미치는 임팩트가 되게 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되려면 항해만 자동화가 돼서는 안 되고요. 기관도 자동화가 되고 카고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또 갑자기 이머전시 상황에서 대처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저희 그룹사에서는 이제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고 제일 오른쪽이 실제 상용화 실적입니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저희 350개 팔았고요. 뭐 예를 들면 기관 자동화 같은 경우도 100개 이상 저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사는 뭐 부분적이지만 자동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무인 선박을 지향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항해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저희는 크게 이제 레저보트용 솔루션, 상선용 솔루션이 있는데 상선용 솔루션 이름이 하이나스입니다.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육상의 에이다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에이다스인데 잘 아시겠지만 차의 에이다스는 뭐 가다가 그 경로 계획하고 그 경로 따라가다가 사고 나면 비상 정지하고 속도 뭐 앞에 차 막히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편리한 솔루션이고요. 저희 직원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테슬라 타기 전하고 후하고 테슬라 타기 전에는 내가 노동을 했는데 이제 노동은 차가 하고 나는 감독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이나스가 저희 충분히 그런 이제 가치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크게 이제 상황 인지를 도와주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를 도와주는 솔루션 그리고 협수로 통과나 이재반에 쓸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솔루션 그리고 충돌 회피 솔루션, 뭐 경로 추정 솔루션, 경로 최적화 솔루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상황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광학 카메라 3개, IR 카메라 3개 써가지고 6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배를 탐지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조선소 3개에 저희 솔루션이 이제 표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솔루션의 어떤 우수성을 인정을 해주셔서 표준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미 350개 수주를 했고 40개 정도 이미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상 데이터는 저희가 제일 많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IR 카메라 밤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선박뿐만 아니고 이제 부표 이런 것들도 비전 기반으로 비전 온리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비전으로만 부족하고요. 그래서 레이더, AIS 기존의 선박 센서하고 센서 융합을 해서 전체적인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인식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도 하고 제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어라운드 뷰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2D뿐만 아니라 이렇게 3D 탑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배를 돌려가면서 사각지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저반 시나 이재반 시나 또 운하 통과 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태블릿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선장방에서도 볼 수 있고 식당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브릿지 윙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제어가 되는 솔루션인데요. 저희 솔루션의 장점이 뭐냐면 선박 기자재 그대로 두고 항해 기자재 그대로 두고 저희 솔루션만 넣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제어까지 되는 솔루션입니다. 별도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저희 솔루션하고 기존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오토파일럿, 엔진 선속을 제어하기 위한 엔진 속도 제어를 위한 BMS, 이 인터페이스만 하면 이제 인지 판단 제어가 유기적으로 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뭐 충돌 회피, 아까 말씀드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네스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 알아서 충돌을 회피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터 또 실선에서도 이렇게 검증을 했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양횡단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선사들하고 지금 실증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경로 계획 솔루션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적화, 연료 최적화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하나하나 세팅을 하자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제 배에서는 잘 안 쓴대요. 선장들 항해사, 이제 제어권을 가진 1등 항해사나 선장들이 잘 안 쓰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프로그램 된 대로 이제 알아서 제어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양 횡단 할 때는 350시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수 효과가 따라옵니다. 아까 이제 서울 부산 경제 운항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연비가 7%, 또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5%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사실은 이제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솔루션입니다. 안전이 엄청 중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터디를 선급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4대 선급에 대한 AIP 또 타입 어프로브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 또 3대 기구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아일랜드 AIP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언제 완전 자율 운항이 올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술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제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인 선박이 등장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용화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350개 정도 저희 수주를 받았고, 지금 한 4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설치를 했고, HD 현대 세계 조선소의 뉴빌딩의 표준 스펙으로 들어가는데 한 1년에 150개 정도, 150에서 200개 정도가 표준으로 제어가 되는 솔루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조뿐만 아니라 개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기술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자율운항 테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1년에 회사를 만들고 포항에 운하가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대한민국 포항에 10km 정도 되는 운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12인승 보트에다가 완전 자율운항 시스템을 올려서 1시간 정도로 이제 자율운항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프리포트에서 출발해서 보령까지, 대한민국 보령까지 한 2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만 킬로 정도를 350시간 동안 사람 개입 없이 이제 완전 자율운항 운항을 했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최적 운항을 통해서 7% 연비 절감, 뭐 5% 탄소 배출량 저감 이렇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레저보트 솔루션, 유보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보트쇼에서 이제 자율운항 테스트를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카메라로 인지된 오브젝트들을 현실을 하고 3D 클러스터에 현실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전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알아서 충돌 회피도 하고 또 유턴도 하고, 그리고 속도도 줄입니다. 복잡한 속도도 줄이고, 마지막에 그 선석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오토 도킹까지 하고, 그 과정을 서라운드 뷰로 모니터링하는 보트용 에이다스 시스템을 레벨 2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칸 보트쇼에 그 프랑스 칸 보트쇼에 출품을 해서 좀 프리미엄 보트들의 낮은 단계는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해상택시 이제 MOU도 맺고 했는데요. 저희가 전기 추진 보트, 저희 보트입니다. 저희 쪽에 이제 부산의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했고,
저희 솔루션 올려서 자율운항 테스트를 시행을 했고 25년부터 해상 택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점점 자율도를 높여가면서 자율운항 솔루션의 기술을 점점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인선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기술이 장벽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 법규하고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언제든 사람이 개입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상용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3, 디그리 3부터는 사실상 이제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저조물 책임법도 받아야 되고 보험도 있어야 되고 또 선박마다 사람이 다 내릴 수 있는 선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박마다 종류에 맞춰가지고 이제 특성에 맞게 자율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이제 자율화의 정도를 정해야 되고 이런 걸림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완전 풀리 오토노머스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다. 아직 법규도 IMO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 해서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이어 디그리 오브 오토노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법규적으로, 또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이제 4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레벨 3가 한 5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인식, 법규, 보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코너 케이스를 제대로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의 어떤 완결성도 훨씬 더 지금보다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도 V2X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인프라, 지금 항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지만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항로 표지판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VTS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위해서는 데이터나 어떤 통신의 표준화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 될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3단계, 4단계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도 되게 비싸고 그러면 아무도 안 쓸 거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떤 카펙스, 오펙스를 잘 밸런스를 맞춘 솔루션을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이 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하려면 그전 시스템보다 최소 10배는 좋아야 된다 그러고 신뢰도가 99.9999의 6%는 돼야 이제 상용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을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납득시킬 정도로 어떤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규적인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 업계의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규제가 실제로 이제 기술을 막는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제의 어떤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운항 선박은 세상에 없던 솔루션이고 새롭게 등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한 업계나 의 힘으로는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업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고 같이 어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구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임도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발표하신 하치고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큰 숙제를 주셔서 또 임도용 박사께서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바로 옆에 같이 있지만
가끔씩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저도 자부심을 갖고 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율항 선박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오픈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더군다나 육상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물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해상에서는 여러 가지 해상의 환경 조건이 100%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회사를 그룹에서 창립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충분히 역량을 가진 모든 인재들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맨손에서 이제 맨 땅에서 헤딩을 하는 한국의 속담처럼 이렇게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금은 상당히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또 미래 기술, 50년 후의 미래 기술에 도전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항이 됐을 때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 토론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선박이 자율항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이제 이강 교수님하고 하치코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발전되고 있는 모든 조선해양 기술들이 탄소 중립과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